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으로 바뀌어요.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데 한마디로 우리 몸의 연료예요.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 같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못 가잖아요. 주행을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포도당이 없으면 우리 몸의 기능은 정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쭉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췌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돼요.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의 30%가 본인이 당뇨인지 모른다는 보고가 있어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보고 조금 짐작할 수가 있는데 당뇨병의 증상은 다뇨, 다음, 다식이라고 3대 증상이라고 말해요.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넘쳐서 100% 흡수가 불가능해져요. 이 넘치는 포도당은 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러다 보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이게 다뇨죠. 소변을 자주 보니 몸에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이게 다음. 또한 포도당과 물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기운이 없고 허기가 져서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다식이에요. 특히 많이 먹고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체중도 줄어들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라는 점이에요. 수치로 따졌을 때 저희 혈당 재면 120, 130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수치상으로 당뇨 바로 전 단계를 또 전당뇨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는 아예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딱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상태인 거죠. 평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먹는 음식도 건강하지 않은 식단, 빵, 떡, 가공식품, 라면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신다면 꼭 혈당 검사를 해보세요.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팔에 대고 버튼만 띡 누르면 부착되고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는 그 할 때마다 손가락 찌르는 것보다 간편하고 식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운동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또 잠잘 때 어떻게 변하는지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서 혈당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것도 참고하셔서 혈당을 자주 체크해 보시면 빨리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식사를 한 뒤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가 당뇨 진단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데요. 보통 정상인의 경우 140 이하가 이상적이며 200 이상은 당뇨로 간주돼요. 때문에 정상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적절한 식이 조절을 하셔야겠죠.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굉장히 당뇨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거꾸로 식사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밥, 탄수화물이죠. 그 다음 반찬, 단백질, 채소, 요 순으로 먹던 것을 채소, 식이섬유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나 생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밥이죠. 요 순서로 먹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희 한국의 식사 문화가 반찬이랑 밥을 같이 먹게끔 만들어졌잖아요. 어떤 건 밥이랑 같이 먹으라고 반찬이 좀 간간하게 간이 되어 있는데 이 거꾸로 식사법에 따르려면 짠 반찬을 밥도 없이 먼저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밥을 먹으면 맨밥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식사법에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저희 거꾸로 식사법으로 한식을 먹은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세요.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바로 삼겹살집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삼겹살이랑 김치랑 콩나물, 양파 구워서 먼저 먹고 이게 뭐예요? 단백질이랑 야채를 먼저 먹은 거죠? 그 다음 후식으로 냉면을 먹거나 볶음밥, 이거 탄수화물 먹었잖아요. 이런 순서가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상차림에서 야채,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후식으로 먹는 개념인데 그래도 이게 많이 어색하다 하시면 애초에 식이섬유로 만든 음식부터 먹고 나서 밥 먹는 걸 시작하면 훨씬 쉬워요. 예를 들면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를
무침으로 만들어 드시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 확실히 혈당이 덜 올라요. 이렇게 먹으면 이미 배가 좀 부르기 때문에 정식 밥을 먹을 때 많이 못 먹어서 강제로 양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꼭 양배추 이런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많은 당근, 브로콜리, 콜리플라워도 요즘 많이 드시더라고요. 대신 이런 것들을 쌈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소스 없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희 건강하려고 먹는 거니까. 식이요법 다음으로 혈당 관리를 하려면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을 상체, 하체로 나누면 70%의 근육이 하체에 있어요. 그 중에서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40%를 차지하는데요. 그냥 여기에 다 몰려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피 속에 있는 당을 쪽쪽 빨아들여서 당 수치를 확 떨어뜨려줘요. 그리고 요 근육에서 생성된 호르몬이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도 도움을 줘요. 이거 뭐 일석이조죠? 허벅지 근육 키워서 혈당 낮추고 뱃살도 빠지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뭐 무조건 몸이 안 따라주는데도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고 운동 왜 해야 할까요, 우리? 당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밥 먹고 나서 혈당을 사용했다 이거예요. 보통은 밥 먹고 나서 30분 뒤에 운동하라고 하는데 밥 먹기 전에 운동을 하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 한 30분 전에 계단을 20-30분 오르고 나서 밥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허벅지 운동을 하시고 난 뒤에 식사를 하시면 이미 운동을 하면서 몸에 있던 당을 우리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팍 오르는 걸 딱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1단계는 이렇게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손을 무릎에 지지해 주시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셔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요. 뭐 10개씩 하루에 3번으로 시작하신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뭐 20개씩 하루에 5번 이렇게 100개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2단계는 손만 무릎에서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 주시고 똑같이 일자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고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단계는 이제 의자 없이 맨몸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이제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제 내가 체력이 좋아졌다 하시면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팔을 앞으로 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시면 4단계 마무리입니다. 건강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음식 섭취입니다.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당뇨로 평생 혈당 관리를 하고 살아가는데요. 당뇨를 예방하려면 흑염소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흑염소는 고단백, 고칼슘, 고철분, 고비타민을 가지고 있어서 노년기에 필요한 골다공증과 침침한 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목할 점은 흑염소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 기능을 도와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해요. 소고기는 0.7%, 돼지고기는 1.3%에 불과하지만 흑염소에는 3.1%나 들어있는데요. 흑염소는 꾸준히 섭취하기 위해 진액으로 많이 드십니다. 시중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가짜 흑염소 진액도 있으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액상차나 추출 가공 식품이라 적혀 있다면 흑염소를 통째로 넣지 않고 추출물로 2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요. 흑염소 함량 100%라고 홍보하지만 정작 실제 함량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값싸게 만들었으니 효과도 볼 수 없겠죠. 진짜 흑염소 진액은 황제실록처럼 식육 추출 가공식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흑염소 지육과 뼈를 통째로 추출했을 때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셔서 건강한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운동했으니까 이제 먹어야겠죠? 녹색잎 채소가 당뇨 관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먹을 수 있는 깻잎을 추천드려요. 아까 저희 거꾸로 식사법 얘기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양배추 같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팍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깻잎에 엄청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암을 예방해주고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진 당근보다도 베타카로틴 함량도 높아요. 진짜 대단하죠? 뼈 건강에 필수인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다는 호두보다도 깻잎의 영양제급으로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뭐 매일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네요. 당뇨 환자분들한테 오메가3 때문에 생선 많이 챙겨 드시라고 하는데 이 오메가3까지 들어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깻잎 요거 하나만 챙겨 드셔도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을 만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깻잎 말고도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왕좌에 오른 음식으로는 표고버섯, 연근, 사과 이렇게 3가지 더 추천드려요. 이 중에서 좀 더 좋아하시는 재료로 반찬 같은 거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골고루 자주 챙겨 드시면 당연히 더 좋고요. 유기농 사과 식초도 완전 추천드리는데요. 식전에 물 1컵에 식초 1스푼 희석해서 드시면 되는데 가라앉은 초모를 같이 드셔야 하기 때문에 꼭 흔들어서 드시고 이때 되도록 빨대를 사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식초의 산 때문에 이가 삭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이빨 소중하잖아요. 식초가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 넘어가는 속도를 줄여주고 이게 몸으로 흡수되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더 잘 들어가게 도움을 줘요. 그럼 혈액 속의 당 수치는 자연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다른 식초는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딱 정해드려요. 유기농 사과 식초로만 드시면 돼요. 대신 위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조금씩 먹으면서 살펴보다가 속이 쓰리거나 하시면 물 양을 더 늘려서 희석해 드신다던가 꼭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가 어떤 댓글을 봤는데 아마 당뇨를 겪으셨던 분이 쓰신 것 같아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당뇨는 먹으라는 거 먹는 것보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먹지 말라는 거 빼고 나면 결국은 먹을 수 있는 것만 남는 거잖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제 탄수화물은 곡물, 설탕 등 천연 탄수화물 식품을 가공해서 섬유소,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된 탄수화물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흰쌀, 흰 밀가루, 흰빵, 설탕, 과자, 케이크, 면 종류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특징이 가공 과정에서 다 제거돼서 식이섬유와 영양소 함량이 매우 낮고 소화와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버려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특히나 독이 되겠죠. 포만감이 적고 체지방 축적과 과식, 폭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입에서 맛만 좋고 몸에는 해로운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나쁜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냐 하시면 저는 오트밀, 귀리를 추천드려요. 귀리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화도 천천히 되거든요. 요즘은 귀리로만 만든 빵도 많이 파니까 빵 좋아하시는 분들도 대체 식품으로 가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쌀밥을 대신할 수 있는 걸로는 콜리플라워 라이스라고 해서 콜리플라워를 밥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드시면 또 혈당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면 종류 좋아하시면 곤약이나 두부로 대체하시면 좋은데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곤약이랑 두부면 먹어봤거든요. 오히려 먹기도 훨씬 편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없고 배는 부른데 몸이 가벼워서 좋더라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 관리에도 유리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음식은 설탕하고 단 음료인데요. 설탕이 첨가된 음료수, 주스 등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주범이에요. 설탕은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해요.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우리 몸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 할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혈액 속에 당이 갈 곳으로 못 가고 다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 관리에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제로 사이다, 제로 콜라 같은 제로 음료들 시중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로 0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그냥 콜라는 나쁘지만 제로 콜라는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당만 없다 뿐이지 이 인공 감미료에 대한 논란도 많고 인슐린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안 먹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당뇨를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단호히 제로 음료도 끊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당뇨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쏙 집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병이지만 이런 지켜야 할 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뇨가 걱정이신 어머니, 아버지들 모두 힘내시고요. 작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드셔야 하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해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메가3 대부분이 값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은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물개로 만든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에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E, D까지 두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는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